한국 대학 입시 정책의 직전과 과제.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는 사실상 학교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실시됨에 따라 이에 맞춰 2028학년도 대학 입시 개편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28학년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국 대학 입시의 최대 쟁점이라 할 수 있는 수시 대 정시 논쟁에 대해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모집 시기에 따라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추가 모집으로 구분됩니다. 수시 모집은 일반적으로 9월 중순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되어 3일 이상 실시되고, 정시 모집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 이후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어 3일 동안 실시됩니다. 추가 모집은 정시 미등록 추원 등록이 마감된 이후에 일주일 이상 실시됩니다. K대학 입시에서 전체 모집 인원은 34만 5천명 정도입니다. 모집 인원이 전국적으로는 수시 80%, 정시 20% 정도로 수시 모집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따라서 K대학 입시에서는 수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에서는 수시 89%, 정시 11% 정도로 수시가 압도적인 데 비해 입시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는 수시 65%, 정시 35% 정도로 정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서울 주요 대학은 정시를 40% 이상 모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부 대학들이 꾸준히 수시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별로 사용하는 전형 방법의 수는 대학 입학 전형의 간소화를 위해서 수시 모집은 4개, 정시 모집은 2개, 총 6개 이내로 제한됩니다. 먼저 수시는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로, 정시는 수능 위주, 실기 실적 위주로 운영할 것이 공고됩니다. 수시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학생부 교과와 입학사령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 전체 내용으로 종합평가해서 선발하는 학생부 전과부로 구분됩니다. 전형별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수시 학생부 교과 45%, 학생부 종합 24%, 논술 4%, 정시 수능 19% 정도입니다. 따라서 K대학 입시에서는 수시 학생부 교과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시 모집 인원이 비수도권에서는 학생부 교과 70%, 학생부 종합 20% 수준으로 교과가 대부분이지만, 수도권에서는 학생부 교과 30%, 학생부 종합 45% 정도로 종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수시에서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비수도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중심인 것입니다. 논술 전형 모집 인원은 비수도권에서 수시 모집 인원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에서는 13% 정도를 차지합니다. 지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논술고사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서울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전형입니다. 대체로 수시 경쟁률은 내신 성적이 높은 재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부 교과가 가장 낮습니다. 다소 부족한 내신을 학생부 서류를 통해 보완할 수 있고, 수능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의 경쟁률은 교과보다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가령 2024학년도 건국대의 학생부 교과는 11.01대 1이었지만 학생부 종합은 19.81대 1로 거의 2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는 높게 적용되지만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는 논술의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2024학년도 성균관대의 논술 경쟁률은 98.38대 1이나 되었습니다. 한편 정시는 수능 전형과 실기 실적 전형 등으로 구분되는데, 수능 성적으로 선발하는 수능 전형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능 모집 인원은 전국적으로 19%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은 33% 정도이며 특히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4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재학생들 대부분 수시 학생부 전형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전형이 확대되면서 정시 지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도 수시 학종 폐지나 정시 수능 폐지 등 수시와 정시의 비율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시와 정시 논란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학생부, 수능, 논술의 가치를 모두 긍정하는 다원적인 대학 입시의 초석을 마련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 학생들이 세 가지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학생부와 수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지속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 역사는 핵심 전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나치게 고집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온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역대 정부의 대학 입시 정책은 대학별 본고사에서 국가고사로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부로 중심이 이동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대입 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도 핵심적인 전형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론적 시스템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이승만 정부의 대입 정책은 대학별 본고사 중심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미국의 고등교육 모델에 따라 대학별 단독 시험제인 본고사를 실시했습니다. 입시 관리는 형식적으로 국가가 관장했지만 입시 주체는 정부의 별다른 규제 없이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이후 박정희 정부의 대입 정책은 국가고사인 예비고사와 대학별 고사인 본고사 병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8년에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고 부적격자를 가려낸다는 명분으로 본고사를 보완하는 국가고사인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대학별 본고사는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주관식 문항이 50% 이상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되었던 예비고사에 비해 난이도가 과도하게 높아서 과외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런데 1973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예비고사 성적도 본고사 성적과 함께 반영되면서 고등학생의 입시 부담이 이전보다 배로 늘어남으로써 고3병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부의 대입 정책은 국가고사인 학력평가와 고등학교 내신 성적 병행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과외 망국론으로 대표되는 사교 문제와 늘어나는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범 직후인 1980년에 과외 금지, 졸업 정원제, 대학별 본고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730 교육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과열과외를 해소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대학별 본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고사인 예비고사가 대학 입학 학력고사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입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노태우 정부의 대입 정책도 국가고사인 학력고사 중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학력고사의 실시, 채점, 결과 처리 등을 각 대학의 책임 아래 관리하며 자율적으로 10% 내외에서 과목별 가중치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력고사의 30% 내외를 주관식 완성형과 단답형으로 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커지고 채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김영삼 정부의 대입 정책은 국가고사인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대학별 본고사 병행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대학 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업 능력과 사고 능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1994학년도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도입하였습니다. 시험 과목은 언어, 수리탐구 1, 수리탐구 2, 외국어 4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김영삼 정부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도 기존 10등급에서 15등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994학년도 대입에서부터 대학고사를 사실상 본고사 형태로 실시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대학고사를 다양화하면서도 국영수 과목의 배제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이 국영수 과목을 도입하여 주관식 본고사 형태로 실시하면서 다시 전 국민적인 과외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과외 망국론이 다시 대두되면서 폐지되고 1997학년도부터는 논술고사로 축소되었습니다. 이후 김대중 정부의 대입 정책은 국가고사인 수능 중심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1999년에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 등급제의 세 가지를 금지하는 삼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내신도 15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 유리한 등급을 학생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쉽게 출제하는 교과 성적 부풀리기가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결국 본고사가 폐지되고 교과 성적도 절대평가로 개편되어 실질적인 반영 비율이 줄어들면서 수능의 비중이 대폭 확대되어 소위 수능 정성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을 9등급제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교 성적 절대평가와 수능 등급제로 인해 약화된 변별력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대학별 논술고사를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형태로 강화하였습니다. 결국 제2본고사라 불리면서 범국민적인 논술 사교육 광풍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수능, 고등학교 학생부, 대학의 논술을 모두 중시했다는 점에서 현행 다원적 대학 입시에 초석을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부는 수능 9등급제를 폐지하고 표준 점수와 100분의 1을 등급과 함께 제공해서 변별력을 높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 내신도 절대평가를 폐지하고 다시 상대평가로 환원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200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실시했던 내신 5등급 절대평가는 전국적인 내신 부풀리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9등급 상대평가로 개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선발 자율권 보장과 고교 교육의 정성화라는 두 가지 면모를 내세워 입학사령관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스펙 광풍에 부작용을 초래하여 부모의 특권이 직접적으로 개입되는 엄마 사령관제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학별 고사로는 논술고사와 면접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논술고사는 2008학년도 입시에서 반영 비율이 30% 정도까지 높아지고 거의 본고사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수능, 학생부, 논술, 삼중고에 시달리는 의미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란 말이 생기는 등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지속 가능한 다원적 대학 입시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와 논술, 정시 수능을 각각 다른 전형으로 나누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둠으로써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수시 학생부 전형의 형태로 실시되었습니다. 기존 입학사령관제에서 각종 대회 입상 실적, 공인 외국어 등 학교 밖의 스펙을 강조하여 학생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교내 활동만을 반영하는 등으로 축소 개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입시 경쟁이 치열한 서울 주요 대학들이 80% 이상을 수시학종으로 선발하여 학종 전성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종에서 교사 추천서가 합격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면서 과도한 칭찬 일색으로 작성되어 교육적 신뢰감을 떨어뜨렸고, 자기 속에서도 학원 대필이 성행하여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자기 소설서라는 비판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부모의 특권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 스펙의 비중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니 금수저 전형이니 하는 국민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지속 가능한 다원적 대학 입시를 거의 완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시학종 비율이 80%가 넘었던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수능을 40% 이상 확대하여 수시학종과의 균형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수시학생부 전형의 형태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서 시민 참여당 가운데 정시 수능 전형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정도로 압도적인 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의 적절 비율을 40% 이상에서 50%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참여당 가운데 중장기 대입 제도로 학생부와 수능 간의 유사한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도 4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민들은 수시 학생부와 정시 수능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조국 가족의 입시 부정 사건이 드러나자 수시학종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도 대폭 축소하며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수능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등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수시학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았던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 수능 비율을 40%로 확대한 것은 당시 수시냐 정시냐 하는 국민적인 논란 속에서 어느 한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인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현행 시스템이 적절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행 대학 입시에서 모집 인원이 전국적으로는 수시 80%, 정시 20% 정도로 수시가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입시 경쟁이 치열한 서울 16개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이 전체의 40%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전히 전국적으로는 수시 중심이지만 수도권에서는 수시와 정시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시 비중이 높은 일부 대학에서 주장하는 수시 확대는 공정한 입시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시 경쟁이 치열한 서울 주요 대학 입시는 수시와 정시의 현행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K대학 입시 역사는 공정한 변별력을 위한 수능, 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학생부, 학생의 선발권 보장을 위한 대학별 고사 사이에서 다원적 균형점을 찾아왔던 과정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대학 입시 경쟁이 가장 치열한 한국에서는 다양한 선발 기제들이 균형을 이루는 다원적 시스템만이 지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